사실 이때 상간녀들은 자신은 상간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에 미쳐서 날듭니다. 안녕하세요. 캔디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뻔뻔하고 막 나가는 상간녀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요즘 상간녀들 해도 너무한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상간녀가 본처고 본처가 상간녀인 줄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뻔뻔하고 지독합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불륜직거래를 하다가 들키면 최소한 입 닥치고 미안하다라는 태도도 취하고 상간관계는 종료를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해야 하는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상간녀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간녀들의 막대 처먹은 행동들로 인해서 아내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상담을 했던 사례로 뻔뻔하고 막 나가는 상간녀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만난다고 우기면서 뒤에서는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나갑니다. 저는 이게 어떤 것보다 가장 최악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내분들은 남편한테도 그런 말 듣고 속고 상간녀한테도 그 말 듣고 속아서 정말로 둘 사이가 끝난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시간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소지품을 일부러 차에 떨어뜨려 놓거나 립스틱이 묻은 휴지나 종이컵 등을 남겨 놓습니다. 아내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이고, 내 남편은 니게 아니라 내 거야 라는 자신만만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내에게도 충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아내분의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물건 등을 올립니다. 은근슬쩍 자랑을 하는 것이고, 남의 남자랑 놀아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1도 없는 것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 아내를 비난하는 내용의 카톡 프로필 문구나 사진을 올리거나 수건에 아내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상간녀는 있어? 하겠지만 이런 상간녀들 제법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멀티 프로필로 하겠죠. 아내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못돼 처먹고 비상식적인 또라이 상간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럴 때는 스토킹, 모욕죄, 협박 등 단호하게 그 문구나 사진들을 증거를 모아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소외도 이용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집에 찾아와서 아이들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집에 찾아와서 배를 누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내분들, 아이들은 제발 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정말 당황하시는데요. 어디 상간녀이 본처가 살고 있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도발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부류들도 제정신이 아닌 막장까지 간 미친년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사과를 하겠다는 빌미로 아내의 직장을 찾아오거나 남편의 직장에 찾아간다고 협박을 하거나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아내를 압박해서 소송 등을 하지 못하게 겁을 주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세요. 일곱 번째, 아내에 대한 험담을 아내분의 남편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무슨 여자가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 편하게 받아서 살면서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시댁에도 제대로 안 한대? 그 여자 무슨 복이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아내분들의 삶에 질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녀이거나 자신의 남편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자신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살림도 잘 살고 완벽한 여자이다. 그런 식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여덟 번째, 만났던 남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경우에는 자폭을 하거나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욕을 했거나 험담했던 내용을 문자로 일러 바치거나 답변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그걸 받았을 때 아내분들 정말 화나고 미치고 환장하고 남편 놈 때려 죽이고 싶겠죠. 아내분과 남편 둘 사이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런 말을 전달해서 둘 사이가 분란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흥분하지 마시고 네가 진짜 지금 비통하고 비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본인이 먼저 가출하고 이혼을 해서 아내분들의 남편도 이혼을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종용하는 거죠. 또는 한참 불륜에 미쳐있는 상태이면 이혼녀인 경우에는 이혼하고 오면 만나줄게 라고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이혼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는데 언제 이혼할 거야? 라며 책임 소재 운운하며 남자를 압박합니다. 이때 남편들이 아내분들한테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죠.
10번째, 상간녀를 만나러 가기만 했는데도 온갖 죄명을 씌워서 본처인 아내들에게 형사고소를 합니다. 형사고소를 상간녀 것들에게 받아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기분이 진짜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잘 면밀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각을 하시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11번째, 같은 방을 쓰지 말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질투합니다. 아내와 성관계도 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도 불륜 초기에는 대부분 꼬시려고 아내와 사이도 안 좋고 각방 쓰고 각자 산다 라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어 하고 아닌 것 같으면 그걸 막 강요합니다. 12번째, 가족 모임이나 가족 여행을 가면 질투를 하고 끊임없이 전화를 해대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상간녀들은 자신은 상간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에 미쳐서 날뜁니다. 아니 미친년들이 부부가 가족들이 여행하는데 왜 저그들을 지랄을 하는지 어이상실입니다. 이상 12가지로 막대 처먹은 어이없는 상간녀들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누라인 줄? 지가 본처인 줄? 야 너희들 주제를 좀 알아라. 그냥 너희들이 누구 남편이랑 가족들이랑 잘 살면 되지. 왜 남의 남편 도둑 고양이처럼 숨어서 만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진짜 없어 보이고 안 돼 보여. 너희들도 인간이잖아. 인간답게 살자 좀. 인생 그렇게 길지 않거든. 정신 차리라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